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문과학장 분이시고 지금 유방암 학회 이사장이시고 여러 분야에서 이게 이거잖아. 근데 이거 이거가 91년에 대학교과장도 하셨고 박사를 하셨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되게 많은 지금 주셨는데 엄청난 페이퍼하고 연구 과제 이런 게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2023년 5월부터 글로벌 브레스트 캔서 컨퍼런스 인공기사의 선수로 해서 저희 교실과 학교의 영상 개념이 있었으로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설탕을 보시고 모델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오늘 정준 교수님이 저에게 주실 강의 제목은 유방암 정밀의학연구소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프리시전 메디신이 각광받는 게 유방암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정보를 자세히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꼭 타 분야에서 이거를 모델 삼아서 우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SGR에 어떤 내용을 강의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되다가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제대로 논문 나온 결과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3년 전에 저희들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직 다 미완성된 거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연구소 여러 교수님들 같이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쭉 오버뷰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도에 12월 달에 연세대학교로부터 연구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소 이름은 유방암 정밀의학연구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연구를 하겠다고 그때 신청을 했었고요. 지금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저희 유방외과 교수들, 그다음에 병리과 선생님, 그다음에 조양외과 교수님, 그리고 여기는 기초연구 하시는 분들, 강남 소속으로 돼 있는 분들이 2분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발기인을 했고, 이 연구소를 하면서 이제 제일 가능했던 게 수석 연구원으로 이런 여러 가지 PhD 선생님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인포메틱스 하는 연구 조교수로 돼 있는 뽑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원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은 이렇게 건물 멋있고 이름도 좋은 그런 연구소들이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강남은 장수도 협소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들을 임대를 하고 또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속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논문에도 퍼블리싱 많이 했고 펀스도 점점 올라가고 임팩트에서 연간 합의인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코업을 하고 있고요. 옛날부터 하던 기관도 있고 새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로 연구의 흐름은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많은 그런 언맨 니드 의문들이 생기면 그걸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로 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임상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생기면 이제 RCT 학회에서
RCT 같이 연구할 수도 있고 멀티센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랜슬레이션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그 임상적인 것들도 벤치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고 또 반대로도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나 TMB 서브타입,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라고 해서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프로제스틴 리셉터, HER2 익스프레션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없다고 해서 트리플 네거티브입니다. 그런 암에 대한 타이핑이나 PDX 모델 이런 건 과거부터 하고 있던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는 이런 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으로 나눴지만 사실은 뭐 오버랩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서로 나눠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분자 아용 연구, 다인체세 부서 연구에서 했던 일들 하고 있는 일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트리플 네거티브 서브 타이핑이 2011년도부터 논문이 나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뮤노 스테인이 그 세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세 가지가 다 안 나온다는 걸지 이게 하나의 서브 타이핑을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러니까 ER도 없고 홀트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한 묶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 묶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없고 타겟 드롭도 별로 없어서 그걸 타이핑하자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6가지 타입을 처음에 나눴고 그다음에 4가지 타입 2015년대 이제 벌스타인 그룹에서 이렇게 4가지 타입을 나눴는데 후다 중국에서 이제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캔서셀 이제 퍼블리셔 됐는데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인면 일치 타입 블리아라고 해서 인문셀들이 많은 타입, 블리스는 인문 타입 적은 타입이고 메센칼 타입, 라르 타입 되게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4개서 있는데 이름을 이제 블리아를 인문 타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비슷하게 4개를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다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과거부터 이제 이런 팀 서브타이핑을 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지금 아직 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연구소에 그 BI가 오시면서 당장 데이터가 없으니까 퍼블릭 데이터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데이터를 쭉 찾아가지고 TNBC 브레스트 캔서 7개 데이터셋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환자 숫자는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TNBC를 찾았더니 이제 32명의 환자들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그걸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튜머 싱글셀이니까 그 32명 환자의 튜머 셀이 한 14만 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피스니 분석해 보면 이제 이게 서브그룹 데이터셋별로 분석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데이터셋마다 특징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옵시를 했을 때 바이옵시 위치에 따라서 튜머셀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바이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어쨌든 그런 데이터에서만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블리아, 블리스, 라르, 메센카르 타입에 쭉 나눌 수가 있었고, 뭐 예상했던 것처럼 블리아 타입은 이 T셀인데요. 이 T셀들이 블리아 타입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뭐 T셀은 역시 분리한 타입이 많고 튜머 에피데랄 셀, 튜머 셀이니까 튜머 셀은 분리 스타일이 많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리와 분리스 아까 그 분석할 때는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벌크 튜머들을 갈아가지고 RNA를 뽑아가지고 이제 분석한 거니까 거기에 있는 뭐 튜머 셀도 있고 주위에 스트로말 셀도 있고 이문셀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싱글셀 레벨에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싱글셀 RNA-seq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냈습니다. 발현 정도를 평균을 내면 벌크스가 비슷할 거니까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아 타입 4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그놈들에서 이제 정말로 이게 그러면 인문셀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옵시 샘플에서 뭐 티슈보다 튜머셀보다 뭐 스토마타이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튜머 셀, 에피셀 셀들만 가지고 해보자. 싱글셀을 우리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 했더니 이제 타입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리아 타입이 이제 인문셀들 때문에 이런 불리아 타입 분석이 됐다고 하면 그걸 다 빼버리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분리스 타입을 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분석했더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놈들만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 싱글셀 스터디들이 튜머 셀보다는 그 스트로말 셀들이나 이뮨 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슈도 타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T 셀들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메모리 T 셀이 브랜치 1, 브랜치 2로 나눠지는데 브랜치 1은 사이토톡식 T 셀,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토톡식 T 셀을 가는 거 하고 이제 이그소스 T 셀 이제 이런 쪽 브랜치 2로 가는 게 있는데 보시면 브랜치 1은 뭐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아까 그 서브 타입에 대해서 근데 브랜치 2가 불리한 타입에서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브랜치 1, 2에서 익스프레션 되는 마커들을 보면 브랜치 1에서는 사이토톡식 T셀 익스프레션 마커들이 많고 브랜치 2에는 이그조스틱 T셀 마커들이 많은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불리한 타입의 이문셀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이그조스틱 T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싱글셀로 알 수 있을 때 장점은 이제 셀 투 셀, 싱글셀 인터랙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서브타입별로 각각의 인터랙션이 많이 다르고 불리한 타입에서는 T랩하고 사이토톡식 T, 이그조스 T셀, 그다음에 튜머 셀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다른 서브타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MDK라는 게 있는데 미드카인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처음 관심을 가진 거라서 이게 뭐 정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MDK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MDK는 뭐 튜머를 좀 잘 자라게 하는 시크릿 프로테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작용들은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어쨌든 캔서를 잘 자라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뭐 트라이토리 애널리시스에서 보면 이제 MDK 레벨이 이런 이그조스틱 T셀에서 많이 올라가 있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헤파토마에서 인면 이그조스 마커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대입했더니 MDK 높은 곳에서 이것들 마커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을 봤는데 TMDC 전체에서는 이 MDK에서 크게 갈라지지 않는데 불리한 타입에서는 잘 갈라지더라 서바이벌이. 근데 이게 뭐 좀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할 때는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TC 데이터에서 분석을 해봤고요. 제가 얘기했던 이 TCG에서 이제 사이버 소프트웨어에서 인문셀들만 또 뽑아낼 수 있는데 했더니 이런 MDK 하이에서 T셀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것도 분석했고 뭐 블리아 탭에서도 마찬가지더라. 또 네오주번탄 케이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RNA-seq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MDK가 올라가 있으면 뭐 패스야, 그러니까 PCR이 잘 오더라,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싱글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연구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큘 튜머 셀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여러 가지 회사들과 같이 코업을 해서 이런 분석들을 했습니다. 메타스트 세팅에서 시리얼하게 팔로업도 해보고 어주번트 세팅에 수술 후에도 팔로업 해보고 떨어지는 걸 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 CTC를 하는 많은 회사들이 같이 하는 회사들이 많이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 회사, 사이트 제너럴 회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심사는 이제 드노보 스테이지 4.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단 당시 다른 장기가 전이가 있는 환자들이고 또 하나는 어드밴스 케이스인데 수술하고 나서 치료를 다 하고 나서 1, 2, 3년 뭐 이렇게 다시 재발한 환자들에서 드노보 스테이투스에서 메타스타스 되는 것들하고 이렇게 치료한 후에 다시 리커에서 메타가 된 튜머의 캐릭터는 다를 거다. 그런 걸 가정하에서 이런 사람들에서 샘플을 얻어서 프라이머리 튜머, CTC, 메타사이트 튜머들,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케이스는 처음에는 진단 당시에는 프라이머리 튜머하고 CTC, 재발하게 되면 CTC랑 메타사이트 티슈 이런 것들 얻어서 싱글셀 스터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디지즈 프로그레션 아니면 디지즈 트리트먼트에 대한 리커런 리지스턴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드노보 스테이지 4 환자들은 10명 정도 저희들이 샘플을 모아서 분석을 했고요. 로컬 애드밴스는 2명 정도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해서 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다시 재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재발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샘플을 잘 모아서 나중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계 연구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트리플 네가티브에서 요즘 네오지번트 키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개는
폭이 2cm보다 크거나 노드 파이티브는 네오조메트를 많이 하는데 리스판스가 각각이고 이제 이뮤 체크포인트를 쓰게 될 수 있으면서 PCR이 한 65%까지 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가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아주 리스판스가 안 좋아서 키워하는 도중에 프로그레션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런 샘플들을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블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들 26명 이게 키모 전 바이옵시, 그 네오 키모 후의 수술 샘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주 안 좋은 리스판스 안 좋은 놈들 30케이스 이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키모 전 바이옵시 샘플도 하고 수술 후에 조직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RNA-seq을 했습니다. 해서 봤더니 각각 PCR 온 그룹과 리스판스에 따라서 네 그룹 나눌 때 각각 익스프레션 잘 되는 유전자들이 다른 걸로 알게 됐고 케이스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케이스를 좀 모으고 다시 이제 추가해서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하나의 예인데 PCR 온 그룹과 안 온 그룹에서 이제 RNA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옥시다티브 포스포리레이션 관련된 유전자나 EMT 관련된 유전자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 이게 PCR이 안 온 그룹들에서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TDXD라고 트라지스막 데루스테칸이라고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인데 이놈이 헐트 파지티브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서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헐트 로우인 환자. 사실은 헐트 로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티바이오틱 테라피 안 하고 있는데 헐트 로우인 환자에서도 약 메커니즘상 효과가 있는 걸로 그 실험실에서 얘기가 돼서 그래서 임상을 했습니다. 데스티니 비오 브레스트 O4라는 건데 보시면 이게 헐트 로우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와서 이게 작년 아스코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약인데 그래서 이제 헐트 로우가 지금은 임뮤노스테인 1 파지티브 일단 2 파지티브에서 C 네거티브를 헐트 로우라고 데피니션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로우인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울트라 로우라고 해서 연구도 하고 있긴 한데 데피니션이 없어서 저희들이 셀 라인을 가지고 헐트 파지티브 셀과 헐트 네거티브 셀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그 프로포션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뭐 이렇게 그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를 0.1%, 0.5%, 1%, 5%, 10%까지 쭉 해서 봤더니 대개 한 1%, 5% 정도 사이에서도 약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셀라인 실험에서 나와서 이게 TMBC 셀라인이고 이건 ER 포지티브 셀인데 여기다가 다 헐트 네거티브인데 헐트 포지티브 셀을 이제 그렇게 프로포션을 만들기 위해서 섞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디고 실험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 정도 헐트 파지티브 되게 만들어서 약을 쳤더니 약을 쓴 그룹하고 안 쓴 그룹에서 쓴 그룹에서 이제 튜머가 잘 안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DX 모델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스페셜 오믹스라고 해서 이게 최근에 캔서 리서치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건 제가 하는 거 제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성기 교수님하고 배성준 교수님이 이제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코덱스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인문 마커, 프로테인 마커들을 한꺼번에 스태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NBC에서 코어 바이오스 키모 전에 샘플들을 가지고 한 37개 마커를 스태닝을 했습니다. 각각 이게 디지털라이즈 돼 있어서 싱글 셀 레벨에서의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스태닝이 잘 되는지를. 그래서 그런 우리가 ROI를 정해서 그 부분에 있는 지점을 정해주면 그 부분에 있는 셀들에서 인터랙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문 마커, 튜머 마커 포함해서 37개 마커를 가지고 스태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데 굉장히 데이터가 방대하고 분석도 이렇게 그 우리가 프로토콜 같은 게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뭐 B셀들이 이렇게 PDL1 스테이트 디스턴스 B셀이 차이가 나더라 그런 연구들 결과들을 보여줬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오믹스라고 해서 이거는 배승준 교수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튜머에서 이거는 이제 지역을 정해주면 거기에 있는 셀들을 벌크로 RNA-seq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세 가지 셀 타입을 나눠서 세 가지 정도까지 분석을 따로따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뭐 이뮨셀, 튜머셀, 뭐 이런 엔도텔리얼 셀, 파이브로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익스프레스 정도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TMA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TMA를 하면 이 한 슬라이드당 가격이 나오니까 한 슬라이드에 뭐 몇십 케이스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TMA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닝을 했고 ROI를 96개를 슬라이드당 찍었습니다. 찍어서 각각의 이제 벌크식 데이터를 저희들이 그 20개 정도 얻었고 나머지 20개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로우 틸, 하이 틸에서 튜머 셀들의 익스프레스 정도 이렇게 다르다. 임mun셀 익스프레스이 다르다. 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연구는 이제 김지영 교수님, 내과 교수님께서 주로 맡아서 해주시고 이런 CRC가 7분 계시고 무력사 이런 임상병에서 이렇게 한 10명에서 같이 여러 가지 임상연구도 글로벌 트라이얼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메타스타스 세팅, 홀투 파지티브 TMBC, 그다음에 호르몬스 파지티브를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연구를 같이 하면서 외과에서 진행하는 연구나 그다음에 뭐 그런 연구들까지 같이 관리를 다 우리가 하니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집비라고 해서 이는 IRT 트라이얼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 병원이 제일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등록이 다 끝났고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홀트 팜50라는 연구는 팜50가 그 유방암을 서브타이핑 해주는 그런 키트인데 이게 이제 팜50 키트를 해보면 헐투 타입이 하나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헐투 파지티브 이뮤노스테인에서 헐투 파지티브가 아니더라도 팜50 해보면 헐투 이니시 타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서 안티헐투 테라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 병원 단독으로 하고 있고 그 팜50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쨌든 연구를 통해서 좀 싸게 해서 저희 병원이 하고 있고 그렇게 홀투 네가티브에서 팜50에서 홀투 이니시드 타입이 나오는 게 한 8%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명 얻으려면 이론적으로 100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해보니까 110명 정도 했는데 10명 정도 나와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이 연구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홀투 이니시도 나오는 놈들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우리 병원 주도로 우리 학회에서 진행하는 임상이고 이거는 이제 센티넬프 바이옵시를 하고 파셜 마스크를 했는데 그 입시라테럴 브레스트에서 다시 리커했을 때 또 센티넬프 바이옵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 25%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포트였고요. 싱글알. 그다음에 네메시스라고 해서 이제 RT에 관한 연구인데 이것도 우리 병원이 주도를 해서 학회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방사선 조약과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방을 전절제 했을 때도 RT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데 이제 네오주번트 후에 전절제 했을 때 RT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잡는 그런 연구이고요. 프리퍼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만 하는 연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요새 이미디트 리컨을 많이 하는데 백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백을 들어간 후에 레디에이션 하게 되면 이제 백에 이제 이게 컴플리케이션으로 구축이 좀 올 수가 있는데 요즘 과거에는 다 팩토리스 메이스 뒤쪽에 넣는 포스테리어 쪽에 넣었는데 요즘은 앞쪽에도 넣게 합니다. 그런 두 중에서 어느 쪽에서 구축이 많이 오는지는 밝혀진 게 없어서 그런 연구도 임상을 하고 있고 뭐 또 림파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림프노드 디스크션 엑스레이 다 하면은 나중에 림피데마가 한 20-30% 생기는데 그걸 예방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시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임상을 하고 있고 이건 거의 한 70-80% 등록이 다 됐습니다. 이것도 단일 기간 우리 병원에서 하는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향후 이런 연구들이 2-3년 안에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 논문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논문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논문들에 저희들이 출판을 할 수 있을 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연구소도 매년, 심포지엄도 매년 개최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실의 논문의 하나를 살펴보면 서울대랑 대단한 홍성포를 비교해서 볼때 이렇게 이름을 빌려줘서 그렇게까지 코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논문 접수들이 높고 원천 기술이 있는 논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정준 교수님 논문을 살펴보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이 있어서 그게 우리 교실의 토대가 연구의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또 뭐 이렇게 지역적인 거를 물어보기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마 뭐 질문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김동수 교수님. 그 아까 연구소 발표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이제 포트레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멀티센터 스터디에서 멀티센터에서 샘플을 모을 때 2만 개 갖고 또 DNA 시퀀싱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혹시 지금 그 유방암 연구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샘플의 사이즈가 불고하지 않아서 그런 확장을 좀 다른 데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샘플의 사이즈를 좀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펜트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정쌤을 무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들은 거는 너무 판타스틱하고 너무 많은 내용을 들어가지고 과연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들고 제가 그냥 선배로서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기가 지나고 나서는 조금 선택과 집중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이게 싱글셀 스타디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CTC 싱글셀 티슈 이렇게 세 가지 하는데 한 케이스당 거의 뭐 600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좋은 훈련 논문도 보면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였듯이 그 퍼블릭 데이터에서 싱글셋 한 거 데이터 받았는데 그 많이 한 데가 10개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TNBC 한 두세 개씩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구비가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이제 아까 처음 보였을 때 이제 우리가 요즘 데이터 다 공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받아서 이제 우리가 했던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이제 뭐 외래 환자가 굉장히 많고 수술도 많고 해서 이제 저 혼자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 후배들이나 또 다른 코워크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연구하는 요즘 뭐 코워크 안 하면 좋은 논문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 해결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슬슬 페이드 아웃 되고 우리 김용석 교수님도 이제 곧 페이드 아웃 될 텐데요. 페이드 아웃 되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연구소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붙여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외과 교실에서 보면 선생님 연구소, 장기이식 연구소, 연변 연구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세도회하고 외과 교실 연구비를 개인당 2천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3년을 살펴보면 한 분도 돈을 받긴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럴까를 한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지급할 거면 내가 어느 정도의 크라이테리아가 되지 않으면 연구비를 주지 않고 아주 훌륭한 논문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지원들을 이렇게 우리 지금 아까 연구하시는데 안정적인 돈이 지급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옛날에 줄기생활 때그 이종장기 사업하면서 황우석 교수님 거기 붙어 있어서 연구비가 빵빵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무너지니까 그냥 저도 같이 무너지면서 돈이 없으니까 줄기세포 시약 살 돈이 없고 그 엄청나게 프로스펙터들이 하나에 한 10cc 되면 150만 원 하는데 그걸 살 수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구 진행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도와드릴까 하는 게 지금 화두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의견을 좀 주시면 지금 저희 해도회랑 외과교실 연구비로 한 1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집행을 안 하고 1억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묵혀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빨리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쓰게 해서 프로젝트를 내서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게 답일 것 같아서 그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거를 알고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품 그리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씨.